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 가격이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질적인 단통법 시행 효과인지 아니면 정부의 인위적 통제에 의한 시장 왜곡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제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 이 시간에 나와서 인터뷰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이 미방이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신데 네. 상임위의 국정감사 좀 성적 좀 평가를 해주시죠. 글쎄, 전반기 미방위가 사실 상당히 뭐랄까요, 생산성이 약했다, 식물 상임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예. 후반기 미방위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인 것을 평가받고 있고요. 예. 특히, 이 휴대폰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의 고가 요금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밝혀낸 것과, 또, 네. 곽성문 씨, 이인호 KBS 이사장 등 소위 친박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 네. 이런 것들을 밝혀냈다든가 각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낸 그런 국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현안이었다면 역시 단통법인데요. 네네. 이 단통법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 어제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단통법 시행으로 중저가폰, 중고폰, 저가요금제가 혼합된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건 이제, 일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전체적으로는 휴대폰 구매가 또 끊기고. 네. 많은 국민들이 과거보다 휴대폰이 마치 더 비싸게 구입한 듯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생기신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네. 이 단통법의 목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보조금이 대점마다 다 달라서 불만이 있었던 것. 예.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현재는 첫 번째 목표 정도가 달성된 수준이고요. 예. 두 번째 목표로 지금 이제 이동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조혜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법의 효과 때문에 휴대폰 상당히 싸게 구입하는 시장이 형성된 것처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현실과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계통신비 인하까지는 아직 멀었고 그냥 소비자들 간의 이용자 차별 정도 약간 격차가 줄어든 정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보조금 차별이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짜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60만 원에서 하고. 예. 그 차별을 없앤 것은 성공을 했지요. 아하,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화 중에. 예. 어제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단통법 시행으로 중저가폰 또 중고폰 저가 요금제가 혼합된 합리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역시 우상호 의원도 나름대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안의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의원님 연결이 됐나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끊겼던 것 같고요. 네. 말씀을 이어가 보죠. 네. 실제로 지금 KT에 이어서 LG전자, SKT, 삼성전자 등이 이 통신비 경감안 또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가격이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가 커지고 네.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이 불만이 높아지고 또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여러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서서히 그런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다만 그 발표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발표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또 제도만 살짝 바꾸어서 예. 실질적인 인하 조치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지금. 네, 그리고 아직은 또 제조사들 중에서 대책을 안 내놓은 데도 있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전체적으로 뭐 입장을 발표한 상황은 아니고 네. 입장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는 이제 초입 부분이죠. 네. 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들 제조사나 이통사들 좀 팔비틀어 가지고 좀 인위적인 통제로 시장 왜곡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비판적인 분석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단통법 그 자체로는 인하를 강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 다만 이용료 차별을 중지시키고 보조금 지급 액수를 줄이면 네.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 줄인 만큼 가격이 인하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시장 원리가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두세 개의 대형 독점 대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심판이 좀 개입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개입한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해를 요구하고 네. 또 했다는 점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시장 원리가 작동을 안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그 보조금을 줄인 것만큼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시장 원리인데 예. 대기업들이 보조금 줄인 것만큼 인하하지 않고 버티니까 예.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더 지은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분리공시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요. 네. 이 어제 조혜진 의원께서는 보조금 공시제도나 분리요금제, 긴급 정지명령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취지를 살릴 수는 있는데 네. 제조사나 좀 이통사들이 시장 혼탕을 계속 부추기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분리공시제도 도입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아, 저는 거긴 반대 의견이고요. 아, 그러세요? 네. 왜 이게 그렇습니까? 이제 예. 이 지금 소비자들과 대리점이 겪고 있는 고통은 네.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단통법을 통과시킬 적에 그 다 합의되었던 상황이거든요. 분리공시가. 네, 초안에는 네, 합의가 네.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후속 법 처리를 해서 예. 애초에 법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예. 저희 당 의원들이 분리공시를 법에 명문화하는 수정 법안을 내놨거든요. 네. 이건 올해 내로 빨리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뭐 여야 간에 또 미방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겠군요. 국감 네, 끝나고 나서요. 네. 예. 네. 자, 기본요금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와 연계해서 기본요금 표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본요금이라는 것의 성격이 이 이동통신 사업은 초기에 망을 많이 깔아야 되니까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일부 보존하도록 해주는 그런 요금제인데 예. 이미 거대 이동통신사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다 회수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월 10,000원 가깝게 꼬박꼬박 이동통신사에 갖다 바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예. 점에서 지금 기본요금 폐지 운동을 시민사회와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국감에서 또 뜨거웠던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 사이버 검열 논란 아니었습니까? 여당에서는 이 실제로 불가능한 사이버 검열을 야당과 좀 일부 언론이 부추겨서 제2의 사이버 광우병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 말은 정말로 그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애초에 이 사단이 생긴 이유가 검찰이 사이버 대책을 발표하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나라 조용했어요. 그런데 네, 네. 검찰이 실시간 감청을 실시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전 국민을 실시간 말하자면 감청이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화를 직접 듣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의원님. 실시간 감청이 아니고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상시 모니터링을 바꾸면 실시간 감청이죠,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계시고. 아니 상시라는 것이 항상 이거 예. 모니터링이 뭡니까? 모니터링은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다들 바보들도 아니고 그래서 예.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비판하나 비판하지 않나를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예. 점에서 그걸로 시작된 것이지. 예. 야당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예. 저희로서는 검찰의 그 발표를 듣자마자 그렇다면 정말로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는 거냐? 네. 반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것이죠. 예. 지금은 검찰이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대응 수위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사안인데, 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네네. 어제도 다뤄졌죠. 지금 조대영 KBS 사장이 내년 상반기 중에 수신료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는데, 네. 우 의원님께서는 반대십니까? 네, 뭐 사실은 KBS 수신료가 한 30년 넘게 묶여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예. 물가 인상도 많이 됐는데. 예. 그러나 저희는 항상 KBS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살아왔고, 또 내부의 구조 개혁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신료 부담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네. 그저께 밝힌 것은 이제 KBS 쪽의 입장인 것이고, 또 여당 국회의원들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야당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동의는 안 했습니다. 예. 전국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지금 개헌 문제 두고 자중질환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네.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 또 사과, 이어지는 네. 청와대의 반응,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글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경제가 아주 급속히 하강하고 있고 올해 세수 부족이 한 10조 가깝게 될 거고 또 제대로 된 대책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개헌을 둘러싸고 싸움박질하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개헌 뭐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걸 집권 세력 내부가 분열하면서까지 이렇게 논쟁할 사안은 아니다. 네.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당 대표가 굳이 자기의 정치 소신을 밝힌 거를 청와대와 대통령이 들이박는 모습도 저는 참 볼성사납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옛날 야당 대표 시절에 개헌을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집권 세력이 분열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자, 개헌이 나왔으니까요. 이 개헌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기와 합의의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4년 중임제 개헌 정도의 소폭 개헌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이 개헌 문제가 그 권력 구조 개편에서부터 이념 문제까지 굉장히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헌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국론 분열을 야기할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권력 구조 문제라면 4년 중임제 개헌 정도로 하고, 예. 시기는요? 거기에 이제 합리적인 선거구제도 개편이 동반된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논의는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사실은 국회에 전에 개헌 특위를 설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논의는 일단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좀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예. 개헌 논의는 시작해서 바로 통과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그렇죠. 입장들이 예. 달라서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놓고 다양한 토론과 연구를 좀 병행을 해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지금 집권 세력이 저렇게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마지막으로 야당 우리 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당청 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야당 지지율 여전히 10% 중반이고요. 또 뭐 김영한, 조경환 의원 같은 분들은 이 486 운동권 논리에 빠져 있는 이 당의 문제점, 패권 정치, 이대로 가다는 총선 대선 필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당 해체론까지 또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 우상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 해체로는 제가 뭐 들어본 적이 없고 아마 조경태 의원이 얘기하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방송에서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해체론이라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주장으로서 하신 건지 진정성 있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당 해체를 주장하실 것 같으면 당을 나가시면 되지 뭘 당을 해체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너무 세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연이은 선거 패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깊었을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근데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셔서 빠르게 안정을 시키고 있는데, 예. 이 내용이 잦아들었다는 점에서 안정일 뿐이지, 네.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변화의 모습, 혁신의 모습을 보일 때만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체제, 또 내년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예. 당내에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는 것을 분열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양성으로 보이게 하는 노력과 지혜도 필요하다. 예.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